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종목들의 시나리오와 매매 전략을 짤 때 이 종목에서 앞으로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까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즉, 거래량이 어떻게 나올지가 앞으로 종목의 주가 방향을 예측할 때 추적할 수 있는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최근에 돈이 들어오면서 한 주 동안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청담글로벌이 지난 수요일에 거래대금 1,200억 원을 터뜨리면서 상한가가 났습니다. 그때 종가가 1,100원이고 목요일에 종가가 1,050원, 금요일에 종가가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이렇게 봤을 때 이 주포는 내가 10,000원은 지켜줄게 라는 의지가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월요일이 되면 이 5일선이 대략 9,630원 정도의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분홍 5일선이 올라오면서 20선을 돌파를 해주는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이 캔들 아래에서 이동평균선이 바로 받쳐준다는 것은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매를 잡을 수 있는 기준, 그런 이동평균선이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000원 아래서만 잡는다면 이 종목 손절매 각오를 하고 10,000원 호가 단위가 있는 구간에서는 초반대에서는 한 호가만 올라도 0.5%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 방향으로 해준다면 이 손실 대비 수익이 좋은,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면서 좀 빠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한번 거래대금이 터지면 2,900억 원, 그리고 3,600억, 2,200억 정도가 터지면서 시세도 잘 나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10,000원을 지켜주는지가 관건이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것을 잘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콘입니다. 인콘도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죠. 앞전에 한번 보면 이렇게 2020년 12월을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거래량이지만 지금 하반기 이제 7월 정도가 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해 1월 대비해서 거래량 추이를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적이 있지만 이것보다 지금 최근에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전에 거래량 완전 꼬마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게 거래량이 솟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는 650억 원이라는 돈이 터졌고, 여기서 좀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1,700원에서 시간 외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대략 4%가 떴는데 여기서 1,700원부터 물론 이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 붙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는 추격 매매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좀 눌리면서 전일의 종가 또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전일의 시가 정도를 잘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잘 이렇게 숨을 또 죽여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 뒤에는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대동전자가 그랬죠. 대동전자가 여기서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여기서 시초가를 전일 대비 5% 이상 나왔지만 이 종가를 아무튼 훼손시키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과 비슷하게 인콘도 나온다면 조금 더 눌림의 구간에서 활용을 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매를 잡을 때는 이런 빨간 선 240선 또는 이 시가 맞물려 있는 1,570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전자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이 앞전에 보면 역대 거래량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거래 대금은 380억 원, 크게 터진 것은 아니지만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역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이 역배열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이 잘 놀아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손절매를 잡을 때는 목요일에 종가인 8,900원으로 잡는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을 활용해 볼 종목이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셀바이오를 보면
저 또한 박셀바이오에서 이번 주 내내 트레이딩을 한 종목입니다. 보면 여기서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 빨간색 선 1년 이동평균선 장기평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각도를 조금은 수평으로 꺾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밑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런 여기서 돈을 터뜨리면서 이 장기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3,800억 원, 3,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오는 빵빵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종가가 68,000원, 그리고 목요일의 종가 68,000원, 금요일의 종가가 68,000원. 그러니까 이 주포는 68,000원을 지켜줄게 라고 대략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간 외에서 59,500원으로 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아마도 이 5일선을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러면 살짝 단기간은 수급이 조금 꼬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를 이렇게 돈을 실으면서 돌파를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이런 구간은 지지가 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월요일 시초가 대비 대략 마이너스 5%에서 10% 구간 정도가 좀 빠지는 구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온다면 분할로 이제 잡아가기가 좋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 눌림의 구간에 잡는다면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터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가 있습니다. 제주반도체가 제가 숨을 죽였다라는 표현을 말하면서 여기서 숨을 죽이고 좀 이런 시세가 나오게 되었는데, 대략 이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 이런 조정은 이제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주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주반도체는 딱 한 번 정도만 더 이런 눌림의 구간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이런 도지 캔들, 힌트를 주는 이런 도지 캔들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나온다면 충분히 여기서 방향을 다시 한번 윗방향으로 돌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 번 정도만 딱 잘 채려보면서 좀 좋은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량이 없이 살짝 숨을 죽여주는 움직임 나오면 눌림목에서 활용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시나리오 잡기가 힘듭니다. 종목이 무겁기는 무겁고, 대신에 금요일에 거래 대금은 7,200억 원 정도가 들어오면서, 그럼에도 상한가가 나온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단기 박스 구간을 돈을 터뜨리면서 돌파를 해주었고, 이슈 또한 좋죠. 그래서 이 종목 시나리오를 제가 잡아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가장 좋은 보수적인 타점은 이런 저항이 되었던 박스 상단부까지 이런 23,000원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여기서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좀 상승이 이렇게 나오기는 나와도 살짝 윗꼬리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좀 거래량은 이렇게 전일 대비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안 나오면 이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좀 눌림의 구간에서 잡는다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 주시를 해보자라는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패턴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 종가 안에서 살짝 이렇게 숨을 웅크려주는 캔들이 나올 때가 좋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역배열 추세에서 있다가 사주시푸드가 돈을 또 터뜨리면서 이 모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때 대금은 500억 원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이 캔들 이동평균선 위에서 그리고 이 종가 아래에서 살짝 이렇게 숨을 죽여주는 스파이더 캔들이 나온다면, 거래량 없이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하루 이틀 뒤에는 좀 상승하는 추세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아메카닉스입니다. 세아메카닉스는 제가 이때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왜냐하면 5일선, 20일, 60일선이 완전 모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동평균선 수렴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 다른 종목을 보면서 좀 놓쳤습니다. 좀 아쉬움은 일단 뒤로 하고, 거래 대금은 860억 원이 터뜨리면서 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살짝 스파이더 같이 숨을 죽여주는 캔들. 그러니까 맹수가 사냥감을 이제 사냥을 할 때 숨을 살짝 웅크리고 이렇게 사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리고 시장에 관심을 좀 덜 받는 그런 거래량과 캔들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이제 정배열의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3개, 눌림목 3개, 스파이더 주시 3개, 333 다 봤는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열려 있고 모레도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LG엔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서 풀리는데 증시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한 주도 급등주를 쫓는 추격 매매가 아닌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원칙 안에서 현명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